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공단기 한국사 문동균이고요. 오늘부터 시작할 시간은 이제 올인원 수업입니다. 올인원. 네. 그 올인원 수업 자체가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 제 전체 커리큘럼을 소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시작하는 수업을 어떻게 이제 활용해야 되는지, 네,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올인원 수업은 기본 이론 수업이고요. 이론 수업 기본 강의는 제가 65강에서 70강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돼요. 근데 65강, 70강이 이제 기타 다른 강의가 이제 100강이 넘어가는 게 비해서 좀 짧은 게 아니냐 싶으신데,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제가 잡설을 거의 안 합니다. 잡설을. 잡설을 하는데 그 이제 수업과 관련된 내용만 이렇게 하고요. 또는 이제 분위기 전환용으로 잠깐 찍고 지나가요. 왜냐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간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5분, 10분 이렇게 잡설을 하게 되면 수험과 관련 없는 그런 시간들을 잡아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지양을 하고 컴팩트하게 좀 진행하고요. 내용상으로 빠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제시하는 전략이 작년에는 사실 약간 테스트에서 완성해가는 과정이었고요. 올해는 이제 확실하게 만들어진 이 커리큘럼을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얘기 드리는 과정이 제일 먼저 기본이 가장 필요하고요. 기본 이론. 그거에다가 플러스 기출에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기본 강의 할 때 같이 병행하셨으면 하는 게 바로 핵지총이란 강의예요. 핵지총. 요 핵지총이라는 강의는 뭐냐면 기출 나왔던 문장들을 주제별로 모아놓은 게 핵지총이에요. 네. 되게 막 어마어마한 막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기출을 모아놓은 거예요. 네. 모아놓은 건데 주제별로 모아놓고요. 왜 이게 필요했었냐면 어차피 기출에 문장이 있는데 핵지총으로 왜 봐야 되나요? 그러면 기출 문제를 풀 때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 사료 읽고 밑에 사지에서 답이 보이면요. 나머지를 잘 안 보게 돼요. 근데 분명히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나왔던 사료는 재활용돼서 또 나올 수 있고요. 나왔던 지문은 재활용돼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 지문이 그 배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제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청동기 시대 관련된 지문이다. 그러면 지문들을 중복되는 거 제외하고 쫙 모아놓으면 10개 초반 정도 나와요. 대부분의 주제가 이래요. 이 가운데 조합해서 네 지문을 뽑아내고 그리고 나서 사료를 교체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제되는 이 지문들을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성한 게 핵지총이고요. 기본 이론 하시고 나서 복습하실 때 핵지총을 진도별로 활용하시면 점수 향상이 훨씬 빠르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경험적으로 좀 이제 증명이 된, 네, 맞아요. 경험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핵지총은 작년에 지금 어떻게 냈었냐면 08년 이후에 지문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냈어요. 그대로. 배열만 맞춰서. 그래서 한간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교재 평가에 대해서 지문이 중복되는 게 너무 많다. 지문이 중복되는 게 너무 많은 이유는 제가 안 뺐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왜냐면 어느 주제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어느 게 많이 나와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 눈으로 확인하시라는 거죠.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근데 이제 이게 많이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 주제부터는 다음 버전 핵지총은 저는 여기서 이제 너무 중복되는 거는 옆에다가 연도를 중복해서 쓰고 좀 뺄 거예요. 이제는. 네, 이제는 확인시켜 드렸으니까. 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단계가 이제 기본 이론이고요. 기본 이론, 기출, 핵지총 요게 세 가지 3종 세트인데 이것만 잘 돌려도 모든 시험에 안정적으로 90점 이상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올해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시험이 국가직 시험이 조금 까다로웠고요. 지방직은 조금 평이했고요. 서울시는 국가직 비슷한 정도였어요. 그럼 제가 제시하는 이 3단계 안에서 어느 정도 성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국가직 기준으로는 90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은 100점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는 90점 이상입니다. 제가 이상이란 건 90점 위로라는 얘기죠. 다. 네. 그러니까 요까지는 당연히 올라가요. 다. 전부 다. 여기까지는. 그걸 제가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 시험 거치면서 이제 지방직 서울시 거치면서 인증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수업 들으신 분들. 제 카페에 인증해 주세요라고. 그래서 인증글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물론 제가 이벤트를 걸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인증글이 제 카페랑 공단기랑 같이 올라온 거 따지면 지금 수험가에 전체 올라온 것보다 많을 거예요. 250개가 올랐어요. 올해 시험 2개만은.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보시면 90점, 100점 엄청 많거든요. 95점, 100점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경험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1단계에 해당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고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 그렇잖아요.
모든 거를 처음에 한 번에 다 잡고 가서 완벽한 만점을 받고 싶다라는 게 모두의 생각이겠지만 이 방법은 수험에서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일단 반복되어 나오는 것들만 가지고 안정적인 모든 시험에 9점 이상이 가능해요. 여기까지 먼저 올라간 다음에 공무원 시험은 그렇죠. 그냥 90점만 85점만 이렇게만 맞아가지고는 사실 경쟁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발을 넘는 시험이 아니라 경쟁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안정적인 고득점에서 막판에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제가 또 비유를 들면 올해 이거 비유를 한 10번 정도 든 것 같아요.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잖아요. 네, 맞죠? 에베레스트 맞잖아요. 에베레스트. 우리나라에서 높은 산 말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려면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한 번에? 그러니까 아무리 초천이 이봉주 가도 안 돼요, 이런 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높은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날씨가 좋을 때 마음만 먹으면 정상을 찍고 올 수 있을 정도의 그 높은 높이, 거기에 베이스 캠프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빨리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요 전략 이후에 요것만 갖고도 경쟁력이 충분히 나오실 거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모의고사 통해서 보충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보충하는 것도 이것도 제가 또 하나 던진 말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수험가에 이제 화두를 던지고 싶었어요. 일단 반복되는 지문들을 완벽하게 잡아야 안정적인 고득점에 올라간다라는 거 하나. 그게 이제 핵지총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화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심하냐라는 거죠. 어떤 내용을 봤을 때 되게 어려워요. 내가 느낄 때 어려워요. 그럼 심화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뭔지 만약에 경쟁력을 가를 것 같아요. 이게 변별력을 가를 것 같고. 근데 나만 알고 있는 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이거는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이건. 그리고 물어보셔야 돼요. 왜 나만 알고 있지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셔야 돼요. 이거 왜 나만 알고 있지? 이런 걸. 네. 시험에서 이 심화라고 제가 하는 거는요. 출제진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뭔가 출제를 하실 때 뭐를 가지고 출제를 하실까요? 이분들이. 기초되는 자료가 있다면? 뭐를 가지고 하실까요? 네. 전날 꿈에 갑자기 뭐가 나왔다 그럼 가서 갑자기 출제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출제할 때는 뭔가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그 데이터를 보는 게 바로 전년도 기출이 먼저예요. 이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서울시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서울시 기출 분석들을 쭉 하면요. 그 전년도 나왔던 주제들이 반복되는 케이스가 엄청 많아요. 스트레이트로 나와요. 주제가. 대한제국 같은 경우는 4년, 5년 스트레이트로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기출을 먼저 볼 것이다가 먼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신력 있는 자료죠. 작년 그리고 올해 약간 문제됐던 주제들 가운데 확인을 해보면 뭐 흑요석, 흑요석 이거는 생각보다 크게 논란됐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올해 있었던 것은 경성부민관. 이것들은 어디 있는 거냐면요. 고등 8종 검정교과서 쪽에 있어요. 검정교과서의 교집합을 봤을 때는 양이 굉장히 적죠. 하지만 합집합을 봤을 때는요. 양이 어마어마해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올해 그 마지막 100+5 모의고사 제가 여기서 +5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제가 이제 자료 정리하면서 문제화 시켰고요. 그거를 이제 신기본서에 전부 다 반영을 했어요. 그거를.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 자료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많이 보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슈가 약간 덜 된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대동패라는 거예요. 대동패. 요 대동패 들어보셨나요? 네, 올해 시험이 있었어요. 올해 어느 시험이 있었냐면 기상직 시험이 있었어요. 네, 대한민국 수험서에서 대동패 반영한 책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출처를 찾아보니까 한능검 쪽에서 출제가 됐다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출제가 새로운 게 됐을 때 이거를 보고 신기한 애가 아니라 이걸 이 사람들이 어디서 찾았을까를 먼저 찾거든요. 그게 8종 교과서, 그 다음에 한능검 초기 어려웠던 문제들에다가 이번 서울시는 문제를 봤을 때 앞에 전근대는 굉장히 쉬웠고요. 근현대가 조금 까다로웠죠. 그렇죠? 근데 근현대 쪽 지문들이 굉장히 공교롭게도 이게 한영우 선생님이 다시 찾는 우리 역사 지문들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였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서울시 대비 특강할 땐 제가 그 자료를 핵지총화 시켜서 파이널 특강을 준비를 할 겁니다. 그거를. 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막판에 심화를 더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심화가 아니라
뭔가 객관적인 심화라는 거죠. 객관적 심화. 네. 그래서 요걸 더하는 그런 방식으로 네, 올해 전체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맞냐 그러면 사실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걸 생각해 보면 되게 당연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출제하실 때, 중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실 때 문제를 출제하실 때 이분이 뭐를 가지고 출제했냐는 거죠. 그 반에 어떤 학생이 정리한 자료 이런 걸 들고 들어가서 이거 보고 이분이 출제한다? 아니죠. 이분이 출제하는 것은 전년도 있었던 그 학교의 기출이나 아니면은 교사용 지도서나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출제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따라갈 거고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과정이 이제 기본 이론 과정이 되겠죠. 네. 첫 시간이니까 전반적인 그 공부 방법 같은 거를 좀 얘기 드리면요. 그 이론 수업이랑 일단 그 다음에 문제풀이 수업은 방향이 정반대여야 돼요. 정반대. 이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것이 중요한지 일단 모르는 상태잖아요. 일단 수업을 들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복습으로 정리하시는 게 먼저예요. 복습으로. 네. 이론을 듣고 나서 예습보다는 어디에? 복습에 주력을 하시고요. 얘기 드렸다시피 복습하실 때 그냥 복습하시는 것보다 기출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복습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이게. 네. 자, 그리고 나서 이론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아예 반대로 돼야 되는 게요. 우리가 내일이 시험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내일이 시험이에요. 조금 가까우면 모레가 시험이에요. 그거 어떻게 내일이 좀 그러면 모레가 시험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해당 부분 공부를 막 한 다음에 시험 당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부분을 훑어보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풀이 패턴은 항상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문제풀이 패턴은. 그 다음날 진도 나가는 범위가 있으면 먼저 예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문제 풀기 직전에 빠르게 한번 점검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 재서 문제를 빨리 푸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강의 또는 해설을 보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시간을 조금 쪼여서 이쪽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나중에 따로 시험에서는 시간에 굉장히 쫓기기 때문에 시간 배분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 배분만 따로 연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평상시에 문제 풀 때 첫 번째 풀 때는 시간 재서 좀 빨리 그 시간을 한정시켜서 풀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했을 때 아는 내용이지만 어떤 게 실수가 나는구나 그런 것까지 확인하고 막판에 정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론은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은 전부 다 이런 스타일로.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은 이론 시간이니까 예습보다는 복습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복습 위주로. 자,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수업이 지금 수목해서 이론은 몰려 있잖아요. 공부하시다가 중간에 어렵다. 잘 생각 안 나는 게 있다. 질문할 게 있다. 그러면은 카페로 들어와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거기 제가 카톡을 공개해 놨어요. 그래서 카톡을 주시면 되는데 카톡 답변의 경우에는 실시간은 좀 힘들고요. 네. 지금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없잖아요. 지금 같은 시간에. 수업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휴대폰 꺼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약간 그 버퍼링은 좀 있습니다. 네. 버퍼링은 좀 있는데 언젠가 답은 해드린다는 거. 네. 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카페 주소는 카페는 다음에 있는데 제가 도메인을 하나 구해서 mdk 문동균 history.com으로 치고 들어오시면 네, 바로 연결이 될 거예요. 네, 카페 다음 점 이렇게 안 하셔도 그냥 mdkhistory.com 치시면 네, 여기로 들어오시면 네, 질문란 그리고 수업 관련된 필요한 자료들 그런 것들 이렇게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